시뮬레이션 상으로 자산도 충분하고 당장 퇴사해도 될 수준인데 정작 사직서를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조금만 더 모으고 나가려고요. 지금 나갔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3억, 6억으로도 파이어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이어족은 하고 싶지만 내 머릿속에 존재하지만 미처 몰랐던 장벽 6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벽입니다. 월급 중독입니다. 월급일 25일마다 정확하게 꽂히는 돈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내 월급이 끊긴다. 자산이 아무리 쌓여도 그 자산이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뇌는 수입을 영원으로 인식합니다. 10억이 찍혀 있어도 매달 나가는 생활비 때문에 통장 잔고가 깎여 나가기만 한다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자산을 현금 흐름화해야 합니다. 내 통장에 월급 대신 배당금이든 임대료든 월 300만원, 500만원씩 찍히는 구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이 두려움이 깨집니다. 파이어는 언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리 세팅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만으로 3개월, 6개월을 살아보는 훈련을 하세요. 월급의 10%라도 배당으로 받아보면 막연했던 불안감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작아집니다. 두려움은 막연한 상상 속에서 가장 큰 법입니다. 두 번째 벽입니다. 직장인 타이틀과 타인의 시선입니다. 남들은 다 쳇바퀴에서 달리는데 나만 내려오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한국인이 요구하는 인정의 임계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이 조금 맛있어도 그거 진짜 맛있는 거 아닌데, 아기를 잘 키워도 아닌데, 아이비리그는 보내야지, 적당히 부자여도 그거 부자 아닌데, 수백 수천억은 있어야지, 심지어 파이어족으로 은퇴했다고 해도 아닌데 그거 그냥 프리랜서지, 백수지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계치를 계속 높게 잡고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높은 잣대를 들이댈수록 자신이 도달해야 하는 임계치도 높아집니다. 본인 요리가 흑백 요리사에 나올 정도여야 하고,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가야 잘 키운 거고, 일론 머스크급은 돼야 부자로 인정해 줄 건가요? 이 비교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통제권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이어는 남들 기준에 사는 무리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아웃스탠딩한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파이어를 하는데 왜 무리 내의 사람들과 비교를 할까요? 직장인 타이틀의 메인지 너무 오래되면 족쇄인 걸 까먹고 목걸이로 착각합니다. 세 번째 벽은 옆 사람, 바로 가족입니다. 나는 당장 나가고 싶은데 배우자가 혹은 부모님이 그래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어? 하며 이야기하거나 불안해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숫자와 가족이 생각하는 안도감의 숫자가 다릅니다. 여기서 내 계산이 맞다고 논리적으로 싸우면 파이어는 부부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쓴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름하여 파이어 스며들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매년 말 가족의 자산 성장을 브리핑했습니다. 두 번째, 말이 아닌 숫자를 직접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배당 투자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걸 세팅했고, 배우자 계좌로도 배당 알림 문자가 가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소비보다 투자 현금 흐름이 더 크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혼자 계산한 파이어는 반쪽짜리입니다. 가족에게 파이어를 말하면 100이면 100,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큽니다. 내 배우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혹은 턱없이 부족한 준비로 놀고 싶어 퇴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파이어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파이어는 나 혼자 틱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가족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네 번째 벽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 밖의 벽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 벽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자산도 있고 퇴사하고 싶다면서 마음만 괴로운 분들, 잠잠히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본인은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내 커리어가 우선이고, 삶의 자유를 찾아 파이어를 하고 싶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만 자산의 절대 액수 자체가 삶의 자유보다 우선순위에 있지 않나요? 본인의 마음 꼭대기에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테크의 본질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순자산의 숫자가 아닙니다. 파이어의 본질은 하루 10시간, 8시간씩 매여 있던 내 시간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수단이었던 자산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자산이 모여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저는 이때 닫히는 창문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시간, 내 아이의 어린 시절, 내 몸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이 창문들은 조용히 닫힙니다. 군중들과 지내느라 창문이 닫히는 걸 까먹지 마세요. 돈을 더 모으느라 이 창문들이 닫히는 걸 방치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벽입니다. 막상 퇴사하고 나면 찾아오는 공백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직장 출근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깐의 설렘 뒤에 근데 아침에 눈 뜨고 뭐 하지? 라는 질문이 옵니다. 특히 노는 법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고성과자가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회사 안 가면 뭐 하지? 놀아본 적이 없어서 인생의 공백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오다 보니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무쓸모의 공포가 퇴사를 막습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해서 일이 싫어졌을 뿐 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속도로 선택하는 힘을 갖는 게 파이어입니다. 저는 퇴사하고 파이어 한 지 10개월째입니다. 지금까지 파이어를 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했지 싶을 정도로 나름 삶이 바쁩니다. 직장인들 출근할 때 어제 저녁 널어놨던 아기 감자의 빨래를 개고 아기 감자 밥 먹이고 맥모닝을 시켜 먹고 산책시키고 낮잠 재우면 오전이 후딱 갑니다. 오후에도 아기 감자 밥 먹이고 놀아주고 설거지하고 아기 감자 잘 때 잠깐 자면 오후가 후딱 갑니다. 병원을 가거나 장난감 도서관을 가기도 하고 커피를 사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육퇴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재활센터에서 망가진 제 몸을 바로 잡습니다. 직장 생활했던 8시간, 10시간이 없어도 내 삶은 생각보다 분주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여서 뭘 생산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쁨이 생산성을 의미하게 연관짓는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내 바쁨은 타인이 볼 때 상대적입니다. 타인의 바쁨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나만의 바쁨을 겪다 보면 내 삶이 직장 생활했던 속도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해답과 오답을 찾아 분류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답들이 떠돌아다니지만 정작 내 삶을 구원해 주는 것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이 아니라 내가 온 몸으로 부딪혀 찾아낸 서툰 오답들이다. 세계 여행 같은 이벤트 말고 은퇴 후 지속 가능한 내 일상을 채울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제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환상감자가 이런 말을 했네 하면서요. 저는 저만의 오답 노트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본인만의 오답 노트가 없는 사람들의 조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과는 가급적 멀어지십시오. 파이어족은 아웃스탠딩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벽은 퇴사 후 저에게도 찾아왔던 벽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압축적이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퇴근길에도 자기 개발, 집안일 하면서 재테크 영상 등을 봤었습니다. 늘 시간을 포기해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이어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거나 천천히 노는 것조차 어색하고 불안해집니다. 일잘러가 되는데 시간이 걸렸듯 휴잘러가 되는데도 서툴고 어색한 시간을 버텨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안은 파이어족에게 언제든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돈을 많이 벌어도 시간이 많아도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내 방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같이 삽니다. 불안이라는 친구가 내 인생에 항상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바빠서 인지를 못했던 거죠. 하지만 월급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내 삶의 운전대를 잡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 불안을 작게 만들어 내 손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6가지입니다. 사람의 생애를 보면 어떨 땐 돈이 없고 직장인일 땐 시간이 없고 노년엔 에너지가 없습니다. 시간, 돈, 에너지를 동시에 쥘 수 있는 구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파이어입니다. 자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벽 중 내가 어디에 막혀 있는지 그리고 내 자산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로 세팅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벽은 몇 번인가요?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